AI가 조선의 왕들을 분석하다 진짜 리더십은 감정에서 온다. 인공지능이 조선의 역사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언어, 일기, 명령문, 심지어 그들의 침묵까지. 데이터 속에서 드러난 건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바로 감정이 리더십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모두 성리학적 이념 아래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감정이야말로 그들의 통치를 움직이는 가장 인간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AI의 첫 번째 분석 대상 세종대왕. AI가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은 조선의 이상을 만든 세종.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과 음악, 법과 복지까지 모두 손댄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의 일기 속에는 지독한 불안, 고독, 그리고 죄책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AI는 세종의 일기를 언어감정 분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의 기록 중 백성을 위한 마음이라는 표현 근처에는 걱정, 병, 밤잠, 책임 같은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즉, 세종의 리더십은 완벽함보다 끊임없는 불안과 연민 위에 세워졌다는 것. AI는 이 감정 패턴을 공감형 리더십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백성과 맞닿아 있었기에 그는 권위로 다스리기보다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AI의 분석에 따르면 세종은 조선 왕 중 슬픔 기반 리더십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의 감정적 깊이는 리더의 약점이 아니라 통치의 방향을 바꾼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 세조. 냉정함의 그림자. AI가 다음으로 선택한 인물은 세종의 아들 세조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강력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 데이터는 놀라울 만큼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명령문 중심의 문체, 감정 단어의 최소 사용, 철저한 통제의 언어. 하지만 AI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세조가 병에 걸린 시기, 즉 인간적 고통을 겪을 때마다 문체 속에서 감정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불쌍하다, 괴롭다, 내 죄가 크다. 이 단어들은 냉철한 통치자의 가면 아래 숨겨진 죄의식의 흔적이었습니다. AI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세조의 리더십은 두려움 기반의 권력형 감정이었다고. 그는 이성으로 통치했지만 그 이성은 감정을 억눌러 만든 방패였다는 것이죠. 결국 세조의 리더십은 백성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AI는 이 차이를 공감이 결여된 통제형 리더십이라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 왕 연산군. 감정의 폭발. AI가 세 번째로 분석한 인물은 연산군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감정적인 왕이자 동시에 가장 불안정했던 인물. 그의 기록을 분석한 AI는 감정 데이터의 폭발적 변동에 경악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의 극단이 바뀌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냉소. 그의 명령문조차 감정의 파도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AI는 그의 감정을 통제 불가능한 감정 회로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연산군의 초기 기록입니다. 그의 즉위 초반에는 공감과 부드러움의 언어가 다수 존재했죠. 백성의 고통을 듣고 눈물이 났다. 어머니의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감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공감은 분노로, 사랑은 복수로, 슬픔은 잔혹함으로 변해갔죠. AI는 이 변화의 원인을 감정의 고립이라 정의했습니다. 연산군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즉, 감정이 리더십을 무너뜨린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네 번째 왕 정조. 감정을 통제한 혁신가. AI가 마지막으로 분석한 인물은 정조입니다. 정조는 감정의 균형을 가장 잘 다룬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일기와 명령문에는 감정 단어가 적절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AI는 정조의 언어를 분석하며 감정의 리듬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정조는 슬픔이 올 때 반드시 사색을 동반했고 분노가 일 때 즉시 글로 기록하여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AI는 이를 자기 감정 피드백 시스템이라 명명했습니다. 즉, 정조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었던 최초의 감정형 리더였습니다.
이 점에서 정조의 리더십은 세종의 공감형, 세조의 통제형, 연산군의 폭발형을 모두 넘어서는 감정 통합형 리더십이라 평가됩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모르는 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백성을 잃는다. AI는 이 문장을 감정과 리더십의 완전한 통합 선언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결론. AI가 조선의 왕들을 분석하며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리더십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 세종의 리더십은 공감에서, 세조는 두려움에서, 연산군은 고립에서, 정조는 조화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감정은 곧 그들의 나라였습니다. 감정이 통제되면 국정이 안정되었고, 감정이 폭발하면 조선은 흔들렸습니다. 인공지능의 분석 결과 리더의 감정은 곧 국가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그 거울 속에서 여전히 배워야 합니다. 리더십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감정의 시대, 리더십의 진화. AI의 분석은 단순히 왕 개인의 감정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감정 패턴을 그려냈습니다. 세종에서 정조까지 약 400년 동안 왕들의 감정 언어는 놀라울 만큼 시대의 흐름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곧 정치였고 감정의 방향이 나라의 운명이었습니다. 1. 감정의 시대 지도. 조선의 500년 감정으로 읽다. AI는 왕들의 일기, 명령문, 승정원 일기, 그리고 실록 기록을 데이터화했습니다. 단어, 문체, 문장 간 감정 강도, 그리고 사용 빈도를 모두 계산했죠. 그 결과 조선의 500년은 4가지 감정 시기로 나뉘었습니다. 공감의 개국기 태조 세종, 두려움의 정통기 세조 연산군, 냉소의 안정기 중종 숙종, 사색과 감정의 회복기 영조 정조. 1단계 공감의 개국기. AI는 태조 이성계의 기록에서 두려움과 감사라는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새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끊임없이 불안을 느꼈죠. 하늘이 나를 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문장은 태조의 리더십을 설명하는 감정 코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종에 이르러 감정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공감과 연민이 통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AI는 세종의 언어를 감정의 확장기로 정의했습니다. 즉,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감정으로 흡수해 정책으로 전환하는 구조. 이 시기의 리더십은 감정의 흐름이 아래로 향한 시대였습니다. 감정이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 백성은 그 따뜻한 흐름 속에서 나라를 느꼈습니다. 2단계 두려움의 정통기. 세조가 즉위하면서 감정의 방향은 바뀝니다. AI는 이 시기를 감정의 수축기라 부릅니다. 감정은 더 이상 백성에게 향하지 않고 왕 자신을 보호하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AI의 언어 분석에 따르면 세조 연산군 시기의 왕들은 죄, 벌, 경계, 의심 같은 단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권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리더는 결국 감정에 통제당한다. AI는 이 시기의 조선을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한 잔혹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잃은 결과였습니다. 공감이 사라진 자리엔 불신이 자랐고 리더의 두려움은 백성의 공포로 전이되었습니다. 3단계 냉소의 안정기. AI가 세 번째로 구분한 시기는 중종부터 숙종에 이르는 약 200년. 이 시기의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데이터 속 감정은 놀랍게도 무감정이었습니다. 왕들의 언어에서 감정 단어의 사용률이 급감했습니다. 기록은 명령문 중심으로 변했고 감정은 형식에 묻혔습니다. AI는 이를 감정의 동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리더십은 냉소로 안정되고 감정의 흐름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기에 등장한 사대부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일기에서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왕은 감정을 잃었지만 대신 신하들이 감정의 목소리를 냈던 시기였습니다. 즉, 조선의 감정은 위에서 멈추고 아래로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AI는 이를 감정의 구조적 역전이라 부릅니다. 4단계 사색과 감정의 회복기. 정조의 시대는 다시 감정이 돌아온 시기였습니다.
AI가 분석한 정조의 문체는 이성 6, 감성 4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슬픔을 감췄지만 인정했습니다. AI의 감정 그래프에서 정조의 패턴은 리듬처럼 반복되며 안정적이었습니다. AI는 이를 리더의 감정 자기조절 시스템이라 정의했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에너지를 이성적 구조 안에 배치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정조의 시대가 짧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입니다. 감정과 이성이 조화를 이룬 리더십은 강력했지만 그만큼 그 시대는 시대의 구조를 넘어서 있었던 것이죠. AI의 종합보고서 리더의 감정은 국가의 신경망이다. AI는 조선의 왕들을 한 명씩 분류해 감정 DNA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왕감정 핵심 코드 리더십 유형감정 위험 요인 세종 공감 포용형 과도한 책임감 세조 두려움 통제형 죄의식 연상군 분노 폭발형 고립 숙종냉 소환정 형무감정 정조균형 통합형 외부 저항 이 표는 감정이 곧 리더십의 뿌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AI는 조선의 리더십을 분석하며 한 가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통제되는 시대는 오래가지만 감정이 이해되는 시대는 발전한다. 감정 리더십 현대의 거울 AI는 이어서 현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기업 CEO, 대통령 연설문, 전쟁 지도자의 발언, 그리고 SNS 감정 흐름까지 놀랍게도 조선의 감정 패턴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감이 높은 리더는 위기 때 더 신뢰받았고 두려움 기반 리더는 단기적 성과는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은 정보의 정확성보다 감정의 진정성에 의해 유지된다. 세종이 백성의 눈물을 이해했듯 정조가 자신의 분노를 스스로 기록했듯 현대의 리더 또한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이해해야만 조직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의 마지막 분석 감정의 미래의 리더십 AI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남긴 감정의 흔적은 결국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록이었다고. 감정을 억누르는 리더는 두려움에 지배받고 감정을 이해하는 리더는 시대를 움직인다. AI는 감정 데이터의 흐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왕은 하늘을 두려워했지만 백성을 이해할 때 신에 가까워졌다. 리더십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감정의 통찰. 그것이 조선의 왕들이 남긴 진짜 유산이자 AI가 밝혀낸 감정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남긴 감정의 궤적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AI가 분석한 리더십의 공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가정의 리더이든 조직의 리더이든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리더십은 완성됩니다. 진짜 리더십은 이성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감정을 이해한 순간 리더는 비로소 사람을 이끈다.